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세아 특수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기업은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조명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사라진 수준이고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소외가 된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고 하반기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글로벌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철강업계가 받는 영향력이 참 어마무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세아 메탈하고 세아 철강하고 세아 특수강 이 기업이 합병했던 이유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름에서 보듯이 세아 그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철강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수한 목적을 만드는 이런 특수강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기계 건설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 부품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제와 본강에 대해서 얘기는 너무 자세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매출액을 다 더하게 되면 사실상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떠한 게 이제 국내로 반출되고 해외로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왜 제가 이걸 갖고 왔냐면은 과거 2023년도, 2022년도를 보여드리면은 해외 수출액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와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세아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아 특수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철강업계가 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철강업계를 오늘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여지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될 전망이 더욱더 앞서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과거에 네옴시티가 한창 핫했었죠.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아 그룹 내에서도 세아 창원 특수강을 통해서 아람코 사우디의 정유회사죠. 관련해 가지고 사우디 합작사를 설립했던 이력이 있었으니까 뭔가 이제 사우디라는 나라와 조금 친분이 있겠다 해가지고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테마로 해서 엮였던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수주 여부에 대한 확인 불가 그리고 네옴시티 자체에 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규모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쏙 들어갔습니다. 기대감이 이게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지금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예요.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위성 사진으로 보았을 때 네옴시티는 한 2023년도 6월 달에 이제 위성 사진인데 톱 확인은 다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 규모를 조금 줄인다라는 썰이 돌고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이제 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이 정도의 내용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작년 6월 달에 사실이니까 아마 이제 기초적인 인프라가 들어갈 타이밍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자금이 수혈이 빠르냐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속화되고 늦어질지 이건 건 있는데 현재로서 나왔던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 좀 보면은 이 규모가 너무나 컸던 이력 때문인지 이 빈살만이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아람코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대규모 토목공사의 기대감은 조금 줄어든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게 크게 네 가지 철강업계에 타격을 줬던 사건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힘들었던 그 이유 그리고 미국 증시에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볼 거고 물가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소비처인 중국의 내수 침체가 정말 본격화가 되게 되면서 이게 피부로 와닿고 있죠. 2022년도에 헝다 사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버그란데라는 기업이 부동산 기업인데 이게 이제 부채가 206조 원 정도가 버블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확 죽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 주택이 안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중국의 열연 유통 가격 또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 철강의 가격의 추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철강 기업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2022년도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 원인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아직 개선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막 하반기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살리려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회복기는 지금부터다라고 보면 되겠고, 다음으로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옆에 있으니까 괜히 얻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죠. 테슬라, 구글을 포함해서 미국을 선도하는 7가지 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못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기대치가 막 올라간 상황에서 그걸 못 맞추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떤 종목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승이 있죠.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엔비디아가 대장이 힘들어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또한 지수의 영향을 받고 투자 심리가 쭉쭉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이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투자 심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철강업계 또한 쉽지 않은 상황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쓰리고의 압박도 참 심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1,400원 선 아래로 유지가 돼서 이게 고착화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입니다.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 너무 올라가는 이 1,400원 선 근처로 도달하기 때문에 이거 잡으려면 미국의 금리를 빨리 어떻게든 좀 손을 봐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 두 후보들 있죠. 이 두 후보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본인들의 표를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좀 더 연장선을 생각하게 되면은 철강 가격이 지금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느냐라면 보면은 미국산 철강 기업들도 있겠죠. 미국의 철강 기업들 많은데 2023년도 이때쯤에 2024년도 이때쯤 해서 계속해서 철강들이 너무나 값싼 가격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미국 내로 들어갑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철강 기업들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이든 정부가 2024년 4월 달에 슈퍼 301조로 해서 중국산 철강은 미국에 들어올 때 25%의 관세를 부여를 하고 들어오세요 하니까, 중국산이라고 해봤자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값싼 철강들의 행선지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도 판매를 못 하겠죠. 이 너무나 값싼 물량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물량이 빨리 해소가 되고 가격 경쟁력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워낙에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계속해서 장기화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 부통령 또한 지금 대선 후보로 올라오고 있죠. 이 친구 또한 바이든의 의지를 잇는 사람인데 이 법안을 발동한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변화는 아마 내년이나 가야 조금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암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은 여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저점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기간은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라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옴시티 테마의 기대감이 매우 사라졌어요. 시장의 관심도가 줄어들 만한 포인트가 계속해서 있었고, 오늘 거래량이 6,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급변하게 될 글로벌 정세, 이것은 아마 내년이나 돼야 어떻게 좀 윤곽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하반기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돌게 되면서 자동차 수출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간간히 이제 적자만 안 나면은 베스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타파할 만한 어떠한 빅 이벤트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기대할 만한 포인트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현명하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타파할 어떤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